안녕하십니까, 이거의 필통입니다. 지난 2달 가까이 국민을 허탈하게 하고 국민을 실망시켰던 조국 전 장관의 이른바 조국과 관련한 논란, 이 조국 사태라고 이름 붙여줬었죠. 조국 사태가 일단 그가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는 것을 계기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이 남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안에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조국 그 사태로 긁어서 드러난 이런 문제들을 놓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찬반 논쟁도 있었고요. 특히나 조국 전 장관의 여러 가지 비리와 불법 혐의가 거의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도 서초동에 수만 명이 모여서 나는 조국이다, 내가 조국이다, 조국 수호다, 조국을 수호해야 된다 하는 이런 외침을 가졌던 그런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평범한 우리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참 우리 사회가 어떤 거짓과 진실의 분별력이 많이 약화됐다. 아예 선악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조국 장관의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조국 사태는 시작일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는데 오늘 들려오는 소식은 또 조국 장관이 서울대 로스쿨에 복직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로스쿨은 자동적으로 복직 신청이 제가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했던 말이 수사를 받고 많은 국민들의 눈총을 받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장관직을 사퇴한다는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가 안 돼서 가족을 지키고 가족을 위로한다는 분이 서울대에 다시 복직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7월 달인가요? 민정수석 그만두자마자 바로 또 복직이 돼가지고 한 달 정도에서 한 8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면서요. 방학이라서 또 제대로 강의를 한 적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놀면서 800만 원 가까이 되는 월급을 받은 거죠. 지금 학기 중이니까 복직을 하면 강의를 할 텐데, 그러면 또 바로 오늘부터 일할 계산해서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이 하루 만에 또 서울대 로스쿨에 복직을 해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벌써부터 수업 거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하여튼 참 조국 장관 그분의 이 얼굴은 굉장히 참 두껍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저런 남들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일을 저렇게 얼굴색 하나 안 되라고 하고 있는지 참 정말 이해 불가합니다. 하여튼 조국 장관이 오늘 서울대 로스쿨에 복직한다는 것이 화제가 됐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청와대에서 아주 조국 장관이 사의표하자 곧장 사표 수리를 했습니다. 복직을 아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 하여튼 참 맞장구가 착착 맞습니다. 하여튼 오늘 주제는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지만 이제 시작이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조국 장관 사태로 불거진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자각, 국민들이 조국 사태로 그 안에 잠잠했던
그러니까 잠자고 있던 국민들의 어떤 주권의식이, 이,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역할을 자각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3일, 9일,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 근처까지 3일과 9일 많은 분들이 나와서 집회를 가졌는데요. 그 집회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조국 구속, 문재인 하야였습니다. 조국이 구속돼야 되고 문재인이 하야해야 헌법을 지킬 수 있다는, 헌법에 부합한다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물론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많은 분들은, 특히 헌법학자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정권이 헌법에 불합치한 행동을 할 때 최종적인 국민의 헌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은 저항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저항권이라는 것은 근데 그 시민법의 이 형성 과정이었던 그 17세기, 18세기에 영국과 프랑스의 자연법 사상, 그 다음에 이 법치 사상이 이게 태동하고 그것이 연구되면서 이 주장이 된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존 로크의 그 시민 저항권 사상입니다. 불합리한 정권의 그 통치나 지시에는 시민이, 그 당시에 시민이죠. 시민이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원리인데요. 그에 기반한 그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많은 나라의 헌법에 국민의 저항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국민의 저항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일단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 말 자체가 권력은 국민의 것이고 그 권력이 잘못 행사될 때는 그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정권을 갈아치울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따라서 광화문 집회의 그 연원을 살펴보면 국민의 저항권의 발동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의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약 한 달 정도의 이 재임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이 시리와 그리고 무력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국민으로부터 그 지탄을 받는 사람이 헌법을 지키고 법률을 지키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의 그 의사는 바로 아무것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이 주인이지만 국민이 할 수 있는 거. 전체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밖으로 나와서 외치고, 뭉치고, 소리내쳐 대통령한테, 정권한테 요구했던 것입니다. 조국을 구수하고 정당하게 해라. 그리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라. 그래서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라. 심지어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하야까지 하라 하고 외친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2022년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2년 한 반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제 못 기다린다는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국민들이 광화문에 나왔던 것이고, 이번에 광화문에 나왔던 그 결의, 그 민의가 결국은 조국 씨가 장관직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만든 그 원동력이 됐던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2년 이제 반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년 5개월, 2년 한 6개월과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그 수행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이젠 깨어나서
눈치를 똑바로 뜨고 대통령이 어떻게 헌법을 지키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자기에게 소임된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이제 눈을 치켜뜨고 볼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여기에 긴장해야 되고 여기에 부응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이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하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애석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뜨거운 의지와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내는 조국 장관의 그런 자세에서, 그런 태도에서 검찰 개혁의 동력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조국 장관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조국 장관이 과연 수많은 비리와 불법 혐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를 부당하게 대응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정권과 조국 장관이 국민의 비판과 국민의 불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찰개혁이든 여러 가지를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았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겁니다.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 특히 자유민주 우파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 진영에 신이 내린 선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헌법 불합치 의심이 드는 여러 가지 그 정책, 여러 가지로 대북 일방적인 그 저자세라든가, 그리고 이 지나치게 좌파 편향의 경제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국가 안보의 근간이 되는 한미 동맹을 굉장히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정부의, 이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행보, 이런 걸로 봤을 때 국민들은, 자유민주 진영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헌법상의 정부가 요하는 그러한 통치일을 못하고 있다,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국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깨어났다는 점에서 조국 전 장관은 신이 내린 선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이 분위기가 반전된 이런 분위기의 전환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여러 가지로 이 정책적 전환을 해야 됩니다. 첫째, 이제 곧 다음 달로 닥친 선거제 개편 국회 통과 여부가 있거든요. 선거제 개편은 윤동현 비례대표제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 독소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비례대표제의 근거를 대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는 이 국회의원을 줄이고 정당에서 추천하는, 정당에서 추천할 때 그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는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한 대표를 비례대표로 많이 뽑는 그런 비례대표를 현재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는,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의 각 지역성 대표를 많이 훼손하는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금 선거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은 곧 여러 가지 이 전국 현재 정치 지형을 많이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 결과로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제는 게임의 룰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주자들끼리 합의가 된 상태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인 겁니다. 따라서 여당,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조율하는 여당에서 선거제 개편을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될 것이고, 특히 또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것도 역시 그 선거제 개편 이 법안과 함께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것도 일방적으로 물어붙인다면 전국이 엄청나게 경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국민들은, 자유민주 진영은 자유민주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미 동맹, 그 다음에 한미일 안보동맹, 안보협력의 어떤 그 고리가 되는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결정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국민들의 그런 뜻을 받들어서 파기하지 말고 종료가 되더라도 다시 연장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엄청난 침체 경무로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지만 그 요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반시장적, 반자본적,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제 주체들이 자유를 억압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정책들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하는 이 정말 그 족보도 없는 이 그 정책을 하루빨리 폐기하고 임시 방편이라도 정말 감세, 그리고 이 친기업적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 나아가 우리 국가, 대한민국이 좀 더 어수선한 혼란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번 광화문의 민의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지금까지 2년 5개월 동안 펼쳐왔던 그러한 기조에서 완전히 그 전환을 해서 새로운 자세로 새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국 장관의 사퇴는 문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